To the gangsters, to the gangsters,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덩치 큰 고성능 모델 스포트백 RS7인데요. 자, 아우디의 스포트백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것은 A5 스포트백이었는데 오늘은 그와 같은 격을 논할 수 없는 최상급의 스포트백 RS7입니다. 자, 거기다 600마력 엔진까지 얹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매력으로 오늘 저를 즐겁게 만들지 잠시 함께 우리 다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세대 RS7은 아우디가 펼치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저희 팀이 과거 테스트했던 1세대 모델과 비교해볼까요? 디자인 방향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대한 휠이 탑재됐는데 크기가 22인치입니다. 안쪽에 자리한 세라믹 브레이크도 휠 안쪽을 꽉 채울 정도고요. 외장 곳곳을 블랙 컬러로 마감해 RS 모델의 특징도 강조했고, 넓은 면적을 갖는 공기 흡입구, 대형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으로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실내도 RS 모델만의 요소들로 채워집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RS 로고를 볼 수 있죠. 센터페시아 메뉴 항목을 보면 자동차 그림에 RS 로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트와 도어 패널 등에 활용된 스티칭 장식도 화려하죠. 스티어링 휠에 RS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RS 모드에서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 등 다양한 항목을 운전자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설정 값을 최대 2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RS 모드로 설정하면 계기판 테마가 변경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함께 바뀌고요. 그래픽도 화려하죠. 계기판 내 메뉴도 달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력 가속도를 포함해 랩타임, 가속 성능 관련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가속 측정 기능이 계측 장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까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실제보다 차량 내 정보가 조금 더 빠르게 표출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성능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른 아우디 모델과 같습니다. RS 모델을 위한 전용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파워트레인을 비롯해 구동 계통의 온도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차를 모니터링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뒷좌석에는 쿼드존 공조장치가 갖춰집니다. 무릎 공간은 넉넉하지만 머리 공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2열 윈도우도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답답하죠? 나머지 공간도 확인해 볼까요?
잠시 RS7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에도 신경 썼는데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간 거리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360도 주변 확인은 물론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지원하는 전방위 카메라도 있고요. 버튼만으로 가속과 제동, 변속까지 해주는 자동주차 기능도 탑재됩니다. 화려한 디자인에 뱅앤올러슨 사운드 시스템도 갖춰지는데요. 기기호보다 깔끔한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성격입니다. 새로운 RS7, 단순히 출력만 높은 스포트백인지 아니면 슈퍼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RS7은 매우 강력한 가속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탔을 때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보다 날카로운 감각을 더 잘 키워냈습니다. 현재처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이때는 안락한 승차감을 전하거든요. 다른 스포츠 세단보다 더 월등히 편안한 느낌을 줘서 좋네요. 저희는 다양한 모델을 통해 이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경험했는데 RS7에 이식이 되니까 조금 다른 기분도 내주네요. 일반 도로에서 RS7은 매우 편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컴포트 모드에서는 최고급 대형 세단 A8을 떠올리게 할 정도인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으로 600마력 엔진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각 모드별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 그저 드라이브 모드만 선택해주면 될 뿐이죠. 지금처럼 가볍게 국도를 달릴 때,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 다른 승객들은 이 차가 고성능이라는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운전자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연비는 어떨까요? 고속도로에서 확인한 결과 리터당 12km 정도는 무난하게 달릴 수 있었는데요. 물론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차체 무게는 2.2톤에 가깝습니다. 고성능 엔진, 제법 큰 차체, 여기에 4륜구동 시스템까지 장착되면서 무게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륜에 약 55% 정도의 무게가 쏠려 있는데 이와 같은 무게 배분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현재 컴포트 모드에서 바디롤이 확실히 많죠. 예전 아우디들은 어땠나요? 일관성 있게 언더스티어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을 RS5 이후로 6대4로 바꿨죠. 그 이후 조금 더 뉴트럴한 감각을 살려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더 남아 있었죠. 반면 최신 아우디 모델들은 다릅니다. 특히 이 S나 RS로 가게 되면 리어 쪽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허용을 해주거든요. 최근 4륜구동 차들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메르세데스 AMG CLA 또는 A45 역시 같은 특성을 보였었죠. 자, 지금의 아우디 RS7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다른 컴팩트한 세단보다
안정감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릴 때 살짝 축의 움직임, 네, 조금 더 많이 다가오죠. RS7은 그저 편안한 세단일까요? 그렇다면 이 차는 드래그레이스 외에 쓸모가 없을 겁니다. 고성능 차에는 그에 어울리는 성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다이나믹 모드를 더 확실하게 튜닝해 놨습니다. 보다 단단해지는 서스펜션, 더 빨라진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 이 순간부터 스포츠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디롤은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리어 측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졌는데요. 자,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 코너링을 즐길 때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슬라롬처럼 반복된 움직임이 요구되는 환경, 여기서 RS7은 무게감을 있게 해줍니다. 물론 한계를 넘어설 때 차량의 쏠림 자체는 있지만 타이어의 한계, 그 이전까지 RS7은 생각보다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죠. 서스펜션 설정에 따라 바디롤도 크게 달라지는데요. 핸들링도 달라지고, 자, 기본적인 운동 특성, 그리고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춘 RS7을 프로 드라이버가 탄다면 어떨까요? 이원일 드라이버가 태백 스피드웨이를 달려봤습니다. 엔진은 이제 뭐 600마력인 것처럼 지금 이 차량 무게가 제가 보니까 2톤이 훨씬 넘더라고요. 2.1톤 이상인 것 같던데 2.1톤의 이 거대한 차체를 정말 거침없이 밀어줍니다. 토크도 상당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4륜이기 때문에 이 서킷에서 제가 이제 대형 세단을 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파워 트레인에 있어서는. 다만 브레이크는 약간 아쉬웠다. 카본 세라믹이라서 브레이크가 정말 완벽하게 차를 세워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속기는 제가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속 아주 빨랐고 충격도 전혀 없었으며 다운시프팅 할 때도 미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셰시는 약간이라도 비틀어짐이 느껴지는 거는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거대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 한국 타이어가 장착돼 있어서 처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이 아우디 RS7 같은 급의 차량에 순정 515 지금 장착이 돼 있다는 게 되게 좀 자랑스러웠고, 다만 2.1톤이 넘는 무게를 이 타이어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킷 주행을 만약에 하실 때는 이 52 타이어보다는 서킷 전용 타이어로 좀 바꿔서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지금 태백 서킷이 노면이 상당히 거친데도 불구하고 로드 홀딩을 되게 잘해줬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롤이나 특히
피칭, 뭐 롤 이게 되게 심할 줄 알았으나 그런 면은 거의 제가 느끼진 못했고, 그리고 디퍼런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4륜구동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 태백 서킷 마지막 코너가 되게 모든 차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코너인데, 이 마지막 코너, 자이언트 코너를 빠져나올 때는 그 어떤 차보다도 인상적인 트랙션과 뭐 언더스티어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절대적인 브레이킹 능력은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2.1톤이 넘는 차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지속적인 주행에서 브레이크가 밀리지는 않았어요. 너무나도 주행 난이도가 쉬운 차였습니다. 600마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디퍼런셜, 아까 말씀드렸던 디퍼런셜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만은 제가 2바퀴 어택을 한 다음에 쿨링을 2바퀴 하고 다시 어택을 했는데, 쿨링하고 한 바퀴 더 어택합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코너에서 좀 왼발 브레이크를 쓰는 방식으로 주행법을 바꿨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서 차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인데, 지금 이 디퍼런셜의 그 주행 방법이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행을 하니까 디퍼런셜이 과열됐다는 경고등이 뜨면서 주행법을 바꾸라고 차가 이렇게 친절하게 문구가 안내가 되더라고요. 주행법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이 덩치가 큰 분들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덩치가 작은 편이라 홀딩이 좀 잘 안 됐네요. 왼발 브레이크를 좀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차 같아요. 차가 이렇게 트랙션도 되게 안정화돼 있고, 진입할 때도 차가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왼발 브레이크를 연습하는 방식으로 좀 주행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기음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서킷에서 주행할 때 뭐 헬멧을 제가 쓰고 달려도 보통 이 정도의 튜닝이 된 차량들 경우에는 배기음이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소리 자체는 너무 좋은데 데시벨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거 뭐 서킷 주행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정차 시에도 3000rpm으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일 선수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서킷에서는 테스트하기 힘든 지속되는 초고속 환경, 그 시험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S7 과연 독일차답게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은지 한번 볼까요? 마일드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서스펜션이 너무 지나치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RS 모드를 한번 활성화시키고 제가 원하는 이 댐핑 값을 맞췄거든요. 지금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론트 쪽이 약간은 이 스쿼드 현상,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다이나믹 모드만 활성화시켜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시켜 볼까요? 서킷처럼 매끈한 노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안정감을 보여줄 것 같은데, 예전 아우디 모델보다는 확실히 스포츠성을 강화했기 때문인지 조금 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 가속을 시작했는데 역시 RS7 과거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4리터 배기량의 트윈 터보 스펙인데요. 실린더는 스퀘어 타입이고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81.6kg 폴스미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2000rpm 중반부터 꾸준하게 토크를 내주는 타입이고요. 8단 팁트로닉 변속기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콰트로와 짝을 이루고 있죠. 가속은 얼마나 빠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6초를 마크했습니다. 소요된 거리도 56m에 불과했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전세대 RS7이 4.3초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대폭 향상된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포르쉐 911 터보만큼 이제 동일 구간에서 터보보다는 대략적으로 이제 시속 20km 정도 빠지는 그런 가속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한 5km 정도. 자, 하지만 포르쉐 911 터보 출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RS7과 비교를 한다면 출력 차이도 많이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무거운 차체,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260km를 돌파했던 것이 사실은 아우디 A6였는데요. 자, 당시에 4.2L 자연흡기 엔진 모델이었는데 그때는 그 차만 그런 것인지 리밋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80km 정도를 막 봤었고, 그것이 이제 제 인생 최초 이제 250, 260을 오버했던 것인데, RS7 그때와 당연히 출력 차이도 많이 나지만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짜릿한 그런 감각을 보여줍니다. 자, 누구나 손쉽게 고속을 달릴 수 있는 RS7. 제가 그 911 터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다 달릴 수 있다. 근데 뭔가 약간은 좀 긴장을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속주행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런데 RS7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다만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서스펜션을 승차감 쪽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튀는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중간값으로 타협을 해서 고속주행, 특히 모든 도로, 전 세계 모든 도로가 매끈한 것은 아닌 만큼 이런 환경에 맞춰준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포티한 주행 성능, 이런 쪽으로 초점을 충분히 잘 맞춰놔서 만족감이 상당한데요. 또한 이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이런 부분에 대한 튜닝 능력도 역시 좋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지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세라티가 내는 그 사운드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타면서도 부담이 없지만 짜릿한 그런 사운드를 경험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RS7 지금 이 엔진 저는 만족도가 높다고 표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것이 처음보다 조금 더 엔진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인지 더 잘 돌아가는데요. 물론 엔진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농담이고 초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자, 다만 이제 타이어 쪽에 의한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앞서 이원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타이어는 자랑스러운 한국 타이어에 S1 에버3가 들어갑니다. 고성능 타이어죠. 특히나 이런 그 고성능 차와 국산 타이어가 만났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때 지속했을 때 타이어의 퍼포먼스가 급작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지치는 그런 모습이 빠르다는 점은 향후에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성능 차에 국산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것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보완은 해야 되지만요. 자, 스티어 특성은 약간은 이제 레어 쪽의 움직임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타입인데, 자, 현재처럼 고속주행, 자, 여기서 가볍게 레인 체인지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건 어찌 보면 이제 후륜구동차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역시 4륜구동차, 거기다 이 아우디 콰트로를 베이스로 오랜 역사를 함께한 그 콰트로를 베이스로 하는 만큼
Audi Quattro. 네,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한때는 BMW X드라이브에 밀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 BMW X드라이브, 국내는 이제 325 Xi라는 모델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완전 망작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X드라이브는 대대적인 개선을 이루고, 그리고 만족감 부분에서, 특히 드라이빙 퍼포먼스 부분에서 아우디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죠. 전통적인 기계식 4륜구동 시스템, 자, 거기다 현재 모델 이 조향 시스템까지 연동이 되면서, 야, 고속에서의 만족감은 더 키워났고, 거기다 스티어 특성, 자, 4륜이니까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4륜이니까 언더스티어만 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런 뉴트럴한, 때로는 운전자 요구에 따라서 리어 측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는 그런 세팅을 취해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각 스포츠 모델들 정말 매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제동 성능을 볼까요?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이 잘 매칭되어야 좋은 제동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RS7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는데요. 최단거리 37m, 최장 40m를 넘어섰습니다. 시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폭 늘어난 제동거리를 보였는데,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좋죠. 네,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RS7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타이어가 조금 버거웠던 것일까요? 타이어의 지속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짱짱한 만큼 더 나은 성능을 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RS7. 한때 아우디의 모델들은 늘 마일드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은 좋았지만 안정감을 4륜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밸런스가 이상적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 세대 아우디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역동적인, 그를 통해서 RS라는 브랜드가 보여줘야 될 그런 가치를 충분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주행 능력 대단했죠. 핸들링 퍼포먼스 역시도 좋았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기어비 자체가 매우 짧게 다듬어져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끝에서 끝까지 두 바퀴 하고 약간 더 돌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초적인 그 핸들링에서 4륜구동차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륜구동차의 셋업, 스포츠 모델로서 타이트한 기어비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향 시스템, 그 밖에 이 쿼트로 디퍼런셜이 해내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모델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것이 아우디였고, 2012-13년부터는 아우디에 대해서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BMW X드라이브가 더 좋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아우디 모델들, 사실 정말 최근입니다. 자, 지난해 나오기 시작했던 아우디 A6 페이스리프트를 비롯해서 기계적 감성을 살려내면서도 특히 RS로 오면서 고성능의 느낌, 그런 것들을 잘 살려놓은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워진 아우디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안정감 있게 잘 달리고 정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아우디 RS7을 만나봤습니다. 아싸, 집에 간다. 끝났다. 야, 이렇게 서울까지 가면 좋겠다.